안녕하세요, 부자행 여러분. 네, 오늘 달러가 1470원을 재돌파하였는데요. 지금 여러 번 이 1470원대를 두드리면서 사실 이런 자리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별도의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달러 차트를 보시면 1500원이 넘어가면 지지선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26년은 옛날에 IMF 시대 때랑 다르게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환율이라는 게 신도 못 맞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 예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한 나라의 화폐 가치는 국력과 경제력을 뜻해요. 그만큼 지금 원화가 약세인 이유는 원화, 즉 대한민국의 경제와 앞으로의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기에 강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한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기가 오더라도 빠르게 극복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여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화가 약세에 있는데요. 이런 위기일 때 한 개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이 해결책은 이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거주할 공간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에서 바라보면 최대한 상급지로 가시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해요. 그 이유는 과거 고성장할 때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도 전국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상승장 때는 상급지와 하급지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 격차도 지금 하급지에서 어느 정도 따라올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은 시장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이 사막의 오아시스도 이 물이 마를 때 바깥쪽부터 물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제일 중심부에 있는 물이 가장 마지막에 마르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성장률을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도 계속 중심지만 급격하게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입지가 좋은 중심부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이렇게 흔히 중심부에 있는 부동산을 사기 어려운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상대적으로 자산이 부족하시다면 해외 자산으로 저는 눈을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자산, 그리고 우상향하는 자산을 사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산 중에 저는 해외 주식, 금,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주식은 부동산과 다르게 소액으로도 가장 좋은 우량한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압구정에 있는 부동산을 저희가 소액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주식은 소액으로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중에서도 가장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하고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가 많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현재 미국 주식의 S&P 500과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지표만 봤을 때는 과열 구간에 있어요. 언제든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긴 해요. 물론 조정 없이 계속 우상향 할 수도 있는데요. 그치만 뉴턴이 말했듯이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했듯이 이 주식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하기가 쉽진 않아요. 또한 제가 주식을 10년 이상 하면서 느낀 점은 미국 시장이 기침을 애취하고 한번 하면 한국 주식은 거의 독감 걸린 수준으로 폭락을 해요. 사실상 거의 아수라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지금 코스피 지수가 4,800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몇 개월 전부터 코스피 5,000 간다, 5,000 간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어느새 5,000이 코앞에 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대를 타고 현재 4,800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이제 와서 더 큰 수익을 얻겠다고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팔아서까지 투자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4,800까지 큰 조정 없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과거 저점일 때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이미 벌써 매도를 하고 있거나 언제 팔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는 시기예요. 만약에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괜찮다 싶으면 오히려 이럴 때 욕심을 덜어내고 안전자산으로 갈아타는 것도 자산을 지키는 것 중에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채권이나 월 배당이 나오는 ETF 또는 달러 그리고 금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있어요. 만약에 미국 지수가 큰 조정 없이 계속 상승하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오르기 때문에 좋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점점 늘리고 있으니 따박따박 들어오는 달러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미국 지수가 조정이 오거나 횡보를 한다면 지금과 같이 안전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저는 한국을 바라볼 때 일본을 굉장히 참고하는 편인데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왔을 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해외 자본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과거에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받고 해외 자산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꾸준히 해외 자산을 늘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이 왔을 때 해외 자본을 통해서 위기를 저는 극복했다고 보는데요. 우리 한국인들도 저는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을 때 해외 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한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걸 통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하다기보다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서 국민들이 행동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를 잘하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앞으로 이렇게 잘 하시면 되고,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를 하시다 보면 위기가 오더라도 극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환율이 오르고 있을 때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의 생각과 전략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또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만에 하나 위기가 오더라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부자인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함께 부자 되어요. 감사합니다.